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서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자주 뵀던 분들도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은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게 주식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왜 반드시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1부에서 할 예정이고요. 2부에서는 미국 주식 투자를 왜 반드시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달러 패권의 그 원리, 그 다음에 역사, 뭐 이런 거부터 나가서 그런 걸 하면 끝까지 들으시면, 아, 우리가 주식 투자의 일정 부분은 미국 주식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되는구나. 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알려드릴 거고요. 관련 종목도, 미국 주식에 대해서 관련 종목도 몇 종목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하자면요. 저는 문득 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어를 배우려면 이제 영어 학원에 가서 영어를 배우잖아요. 공무원이 되려면 이제 노량진 고시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심지어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따도 이제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야 되잖아요. 1, 2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99.9%의 사람들이 주식 투자는 남의 말만 듣고 하거나 뉴스를 보고 하거나 시중에 알려진 종목만 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때요? 처음에는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수익을 곧잘 내기도 해요. 그러다가 주식 비중을 조금만 늘리면 그때부터 스텝이 꼬이고 내가 사면 내려가는 뭐 이상한 경험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주식 학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제1호 증권학원이라고 여의도에서 학원을 제가 열었는데, 제가 1호 증권학원이라고 막 광고도 했는데 아무도 딴지를 거는 사람이 없어요. 1호 학원 맞는가 봅니다. 이제 그동안 뭐 저에 대해서 일단 뭐 소개를 좀 해야지 제 강의가 좀 이제 힘이 실리고 좀 더 신뢰도 높아지고 뭐 그래서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열었는데요. 저는 이전에는 이제 하나에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하나에 오랫동안 다니고 그 뒤로 이제 우연한 기회에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치열한 피나는 눈물의 역사와 함께 주식 전문가로 하면서 이제 주식학원 원장까지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의 그 주식 투자는 배워서 하자. 뭐 이게 저의 가장 큰 중요한 겁니다. 주식 투자를 배우지 않고 하면은 백발백중 99.9% 손실을 볼 확률이 높아요. 이제 여기서 이 종목을 사도 수익을 낸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기간을 잘라. 5년을 딱 자르면 99.9%는 배우지 않고 하면 손실을 본다는 거죠. 그런데 또 희한해. 로또 복권 당첨자가 매주 1등 당첨자가 나오잖아요. 나는 아니지만 주식 투자에서 떼돈 번 사람은 꼭 있어. 근데 그게 나는 아니야. 그게 사람을 막 약간 흥분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 천천히 배워서 하면 누구나 다 꾸준히 안정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전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뭐 이것저것 뭐 방송 출연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에 관련된 기사가 이제 네이버에 치시면 이제 5대 일간지에 기사가 난 것도 이제 있습니다. 있고요. 자, 이제 강의 순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1부는 이제 본게임 전 경기 규칙을 먼저 알고 시작하자 뭐 이런 얘기고, 초보는 수비 먼저 고수는 닥치고 공격, 주식 투자 아무리 잘해도 잃는 게임.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잃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수익을 더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좌는 쪼그라드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통찰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2부에서는 미국 주식에 반드시 투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좀 하이라이트일 수도 있어. 하이라이트. 사람들은 잘 몰라. 잘 모르는데 듣고 나면 아, 이래서 미국 주식을 반드시 투자해야 하는구나.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3부에서는 이제 Q&A라 그래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제가 여기 제가 쓴 책도 이제 3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또 중간중간 기회가 되시면 선물로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권이니까 예.
주식 투자 이제 배워서 하자. 본 게임 전 경기 규칙을 먼저 알고 시작하자. 주식 투자 이제 배워서 해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붐을 일으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광고도 좀 했었어요. 그 다음에 SBS, CNBC에서 TV 광고도 좀 했었습니다. 저희 학원 광고도 했었고요. 제 생각은 그거예요. 주식 투자는 꼭 좀 배워서 하자는 거지. 그냥 하지 말고, 무대뽀로 하지 말고, 남의 말만 듣고 하지 말고, 뉴스 보고 하지 말고, 특히 가장 피해야 될 것이 증권 방송 보고 주식 투자하는 거야. 증권 방송은 왜 그래요? 방송의 특성은 시청률이잖아. 시청률인데 이미 시장에 관심 있는 종목, 어느 정도 올라서 모든 사람이 아는 관심 있는 종목을 얘기해야지 시청자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올라갈 종목이라고 바닥 있는 종목만 얘기하면 아무도 안 봐. 시청률이 안 나와. 오히려 좀 어느 정도 올랐는데 또는 약간 손실이 나서 물려있는 손실 중인 사람들이 많은 종목일수록 시청률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특히 증권방송 보고 주식 투자를 하면 성공 확률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조금 더 많아요. 왜? 어느 정도 올라오고 알려진 종목을 추천하기 때문에. 그걸로 얘기해야 시청률이 나오기 때문에. 그 목적을 정확히 아셔야 돼. 방송은 시청률이 목적이야. 그래서 전문가만 아는 종목을 얘기하면 아무도 그 시청률이 안 나와, 안 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이제 배워서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붐을 일으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해야 돼 그러면 제 목표는 그거죠. 주식 투자를 해야 돼 그러면 먼저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맞아, 워렌 가서 좀 배워야지 뭐 이런 생각이 당연한 거죠. 왜 그러냐면 영어를 배워야 돼 그러면 YBN 가서 영어학원을 다녀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주식 투자 꼭 배워서 하길 바랍니다.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제가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리거나 손실 본다고 생각하고 막 주식 투자에서 실패한 사람은 옆에 잔뜩 늘어놓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큰 마음을 먹고 주식학원을 다닌다 그러면 주변에서 야, 다 그 사기꾼들이야.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실패한 사람은 잔뜩 늘어놓고 어디 다니면서 사기당한 얘기만 막 사례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건 배우지 않고 하거나 또는 지금 이제 유사투자 자부름이라 해서 좀 엉터리가 굉장히 많아요. 엉터리가. 그 사람들이 막 급등주를 추천하거나 또는 많이 오른 종목을 추천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경우 이제 손실 나면 책임지지 않고 뭐 그런 경우가 많죠. 모르고 하니까 따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사람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식은 제대로 배워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초보는 공격보다 수비 먼저. 일단 배우는데 왜 배워요? 내 돈을 지키는 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려면. 중국 사람인데 청운에 어떤 큰 사명감을 갖고 무림계를 평정하고자 뭐 소림사에 무술을 배우러 갔어요. 난 무술 배우러 소림사에 갔는데 3년 동안 무술을 안 가르치고 뭐만 하고 있어요? 저 아래에 있는 계곡물에 가서 물 떠와서 바뀌는 거, 산에 가서 나무 베다 장작 패는 것만 가르치는 거야. 나는 무술을 배웠는데 무술을 안 가르쳐 주는 거야. 그게 무술에 쓰는 근력을 단련시키는 과정이었던 거죠. 태권도장 처음 태권도 배우러 가면 어때요? 태국 1장부터 품새 가르치는 거야. 뭐 발차기, 지르기 뭐 이런 거 다 하죠. 그런 걸 하는데 그걸 왜 배워요? 제가 여기 태권도 무도인이 있다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가 쌈박질에 쓰는 근육은 평소 안 쓰는 근육이잖아. 그러니까 태권도 품새를 하면서 그 근력을 단련시키는 거라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야. 처음에 뭘 해야 돼요? 내 돈을 지키는 것부터 연습을 하시는 거야. 내 돈 지키는 방법은 그냥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몰라서 그러. 근데 알아도 실행에 잘 못 옮겨. 몰라서 못하지만 알아도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건데 버스는 버스 정류장에 타고요. 그 전철은 전철 승강장에 타듯이 주식도 주식 사는 자리에서 사면 돼. 근데 그렇게 사면은 재미가 없어. 막 짜릿하지를 않아. 막 알려지고 막 급등하고 막 모든 사람이 열광하는 그런 종목을 사야 기분이 좋아. 왠지 막 큰 부자가 될 것 같아. 삼성전자 9만 원에 산 사람들 많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여기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삼성 2020년 11월부터 개인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나서 삼성전자를 너도나도 막 사기 시작한 거야.
거기에 외인기관은 계속 팔고 있는데 개인들이 동학개미들이 주식을 9만 원까지 끌어올렸다고 6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끌어올렸는데 어느 날 이제 페이스북 패친이 자기가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원장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외인기관들이 계속 팔고 있어서 삼성전자 주식은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자기가 추가로 더 샀대. 저한테 왜 물어본 거야 도대체. 어차피 만들어 할 거를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었겠지만 제가 듣고 싶은 얘기를 안 해드린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어릴 때부터 봐주시던 이모님이 어느 날 전화를 하셨어. 그분이 삼성전자 주식 사도 돼요 이러시는 거야. 평생 주식 안 할 것 같으신 분이야. 그럴 때 주식을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소문난 주식만 안 사도 돈을 잃지는 않아요. 소문 날 종목을 사야 되는 거지. 주식을 연구한다는 거는 소문 날 주식을 사는 거. 그런데 막 증시가 막 올라가고 막 열광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막 사고 싶어. 안 사면 미쳐 막. 나도 모르게 사고 싶어. 손가락이 막 눌러져. 나는 사고 싶지 않았는데 주식이 사져 있어. 막 계좌에 들어와 있어.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것만 안 하셔도 돼. 그것만 안 하셔도 주식 투자에서 돈을 잃을 확률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래 놓고 이 주식을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연습하는 거야. 처음에는 내 돈을 지키는 연습을 하셔야 돼. 내 돈만 지키면 주식은 반드시 돈을 벌게 되죠. 주식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자, 은행은 어떠한 경우든 간에 내 본전을 보존해 주잖아요. 은행은 원금을 보존해 주잖아. 그 대신 수익률이 굉장히 작아요. 1년 전만 해도 이자가 이제 3% 미만이었지만 지금은 좀 올라서 4%대. 1년에. 그런데 주식은 그렇지 않잖아요. 주식은 한 달에 100% 벌려고 욕심 있잖아, 다들. 또는 로또처럼 한 방에 대박 내고 싶고 주식 투자해서 10배를 벌고 싶은 그런 욕심들 갖고 시작을 하잖아. 그 욕심을 다스리는 법부터 배워야 돼. 주식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이야. 그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된다. 이게 근데 심리적인 거여서 안다고 막 행동에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잘 안 돼, 그게. 안다고. 그거는 훈련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훈련이라는 게 공부를 하거나 훈련하거나 알고 아는 것을 소액으로 연습해보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고수가 되면 그때부터는 막 눈에 보이면 막 사. 근데 여기서 닥치고 공격이 옛날 닭공이라고 제가 표현했었는데 최강희 감독이가 옛날 그 닭공 축구를 했잖아요. 무조건 공격하는 축구를 구사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주식을 무조건 공격한다고 아까 그 수비를 먼저 배웠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주식을 딱 사려고 딱 보는 순간 차트를 보게 되고 차트는 손절가가 얼마인가 눈에 보여. 주식을 딱 사고 바로 손절가를 스탑 딱 걸어버리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게 고수야. 닥치고 공격이라고 아무것도 수비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니야. 수비가 체득화돼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그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잘하셔도 주식 투자에서 돈을 잃고 싶은데 돈이 안 잃어져. 주식 투자 돈을 잃는 건 그걸 못하기 때문이야. 자기 수비를 못하기 때문이고 손절을 못하기 때문이고. 인간은 심리적으로 손절을 가장 싫어한대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1960 몇 년도에 논문을 써서 2002년도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인간은 손절을 싫어한다는 거야. 주식 투자를 해서 100만 원을 얻은 기쁨보다 주식 투자에서 100만 원을 잃은 슬픔이 2배 이상 고통스럽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인간은 손절을 싫어해. 손절을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주식을 사서 예상가 따르면 팔면 되는데 팔지 않고 하락하면 기다리지 뭐. 나는 기다리는 건 잘해. 자식에게 물려주지 뭐 이런다고. 그게 무슨 주식 투자예요. 자식한테 물려주면은 좋은 걸 물려줘야지. 그래서 그런 걸 기본적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심리적인 부분, 그 다음에 불리한 부분, 주식 투자도 확률에 베팅하면 성공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실패보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통찰적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카지노라든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카지노 가서 도박하자고 얘기하는 카지노가 아니에요. 예, 그냥 확률에 베팅하는 것을 이야기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자, 카지노 가면 가장 많이 있는 게 이게 룰렛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제일 많이 모여있다 그러면 룰렛이야, 그냥. 여러분들이 혹시 카지노를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은 혹시 가더라도 다들 구경만 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룰렛은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해보셔도 되는데 이 게임은 그냥 간단해요. 0부터 36까지 있어. 그 구슬 빙글빙글 돌려서 숫자 안에 들어가. 그러면 내가 만약에 26에다가 돈을 걸었어. 근데 26에 숫자가 들어가면 36배죠. 왜? 1부터 36까지 숫자가 있거든. 그 카지노는 뭐가 유리해요? 카지노는 0과 00이 있어. 유럽식은 0이 하나고 미국식은 0과 00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1과 2 사이에 칩을 넣으면 1이 나와도 18배 돈을 주거나 1이 나와도 18배 돈을 줘. 여기 1, 2, 4, 5 사이에다 칩을 넣으면 1이 나오거나 2가 나오거나 4가 나오거나 5가 나오면 9배 돈을 줘. 이 기가 막힌 게임, 너무 잘 만든 게임이지 않아요, 이거요? 그리고 얘는 여기 퍼스트 12라고 있으면 1부터 10일까지 나오면 3배 돈을 줘. 안 나오면 돈은 물론 있습니다. 세컨 12, 서드 12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1부터 18까지도 있어. 2배 주겠지. 1부터 18까지 아무거나 나오면 2배 줘, 여기다 돈을 걸면. 심지어 짝수 홀수도 있어. 짝수에다 걸면 1배 줘. 아니면 쥐고. 심지어 색깔도 있어. 빨간색에다 걸면 빨간색 나오면 1배 줍니다. 검은 거 나오면 1배 주고. 기가 막히죠. 이러니까 카지노 가면 누구나 다 하는 게임이야. 혹시 해본 적이 없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고 도박을 하자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단지 이제 해외여행을 가거나 또는 강원랜드 가서 남들 다 하는데 뻘쭘하게 있는 것보다는 쓱 칩을 한번 놔보는 것도 재미는 있죠. 누구나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해봤어. 연구를 해봤는데 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홀짝만 해. 홀짝. 홀수 짝수. 그날 딱 들어갈 때 왠지 기분이 좋아 그러면 홀수. 왠지 기분이 좀 우울해 그러면 짝수. 뭐 상관없어. 뭐 어떤 이유든 간에 한 가지 정하고 들어가. 나는 오늘 홀수만 걸어야지라고 마음 먹었어. 그런데 카지노는 또 한 가지 룰이 있어. 최소 베팅액 10,000원과 최대 베팅액 30만 원이라는 그 룰이 있어. 물론 룰렛은 1,000원짜리도 가능해요. 룰렛은. 그런데 최소 베팅액과 최대 베팅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없으면 카지노는 100점 100패야. 당연하겠죠. 계속 배수로 돈 딸 때까지 걸면 되잖아. 근데 맥시멈이 있기 때문에 카지노가 그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어막인 거야. 맥시멈 베팅액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는 최소 베팅액 10,000원부터 최대 베팅액 30만 원까지 있는데 거기 가서 10,000원 뛰기만 할 거야. 홀수에다 10,000원을 걸었어. 근데 홀수가 나왔어. 10,000원 땄죠? 그러면 그 다음 판 또 10,000원만 걸어. 근데 짝수가 나와서 잃었어. 잃었을 경우 그 다음에 10,000원에다 10,000원을 얹어서 20,000원을 걸어. 그 따면 어떻게 돼요? 10,000원 딴 거잖아요. 아까 10,000원 잃은 거에다가 새로 10,000원 건 거니까 10,000원 딴 거라고. 근데 홀수에 걸었는데 짝수가 나오고 홀수에 걸었는데 짝수가 나왔어. 2번 잃으면 세 번째는 10,000원 걸었다가 20,000원 걸고 20,000원 때 잃으면 40,000원 걸면 돼. 요거 직전에 배수를 걸면 아까 10,000원 잃고 20,000원 잃고 총 30,000원 잃었잖아요. 40,000원을 걸면 따면 10,000원 따는 거야. 아까 30,000원 잃은 걸 까고 10,000원 뛰기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 그렇게 되면 6번까지 내가 정말 운이 나빠서 들어가자 말자 홀수만 걸었는데 6번 연속 짝수만 나온 거야. 그러면 그날은 한 60만원쯤 잃어. 그날은 그만해야 돼요. 얼마나 재수가 없으면 홀짝을 6번 연속을 잃겠냐고. 그날은 그만하셔야 됩니다. 현금 서비스 가서 못 찾아오시면 안 돼요. 그날은 정말 운이 없는 날이야. 세계 기록은 18번인가 그래요. 홀수만 18번 나왔어. 그게 세계 기록이야. 홀짝 게임에서.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그런 경우 아니면 1시간 정도 이 베팅액으로 베팅을 하면 1시간 정도만 10만원 좀 따. 2시간 아마 20만원 딸 수 있어요. 확률상 그래요. 정말 재수없지 않는 한. 대부분은. 이게 뭐예요? 확률에 베팅한 거야, 확률에. 도박을 도박으로 하지 않고 확률에 베팅한 거야. 근데 사실은 도박으로 해야 재밌어. 확률에 베팅하면 재미가 없어. 이게 노동이 되거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하자고요? 이걸 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겠어요?
주식 투자도 확률에 베팅하자는 얘기를 하고자 지금 카지노를 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얘가. 근데 주식은 확률에 베팅해도 재미있죠. 왜? 단위가 크잖아. 한 번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심지어 몇 억씩 거는 거니까. 확률만 높다면 큰 금액도 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률에 베팅하자는 게 이 취지입니다. 자, 좀 더 한 단계 더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한테 1억씩, 3명한테 다 1억씩 나눠줬어. 그래도 한 번은 100% 수익이 나고 한 번은 50% 손실이 났다고 가정합니다. 한 사람은 전액 투자, 한 사람은 80%만 투자하고 또 한 사람은 신용으로 200% 투자를 한 사람이 있다고 칠게요. 자, 1억을 투자해서 몰빵 투자를 한 거죠. 1억을 투자해서 100% 수익이 나니까 2억이 됐어. 그 다음에 2억을 투자해서 50% 손실을 하니까 1억이 됐네? 본전이 됐어. 8천만 원만 투자한 사람은 8천만 원 투자해서 100% 수익이 나니까 1억 6천에 아까 2천 남겨놨죠. 1억 8천이 되었네. 1억 8천에서 80% 1억 4천을 투자했더니만 50% 잃었어. 7천만 원 남았는데 아까 4천만 원 남겨놓고 넘길 것 합치면 1억 1천만 원에 대해서 10% 수익 중이에요. 또 한 사람은 1억에다가 신용 1억을 써서 2억을 투자를 했어. 100% 수익이 나니까 4억이 됐네? 4억에서 1억 빌린 걸 갚아야 되잖아요. 3억이 남았어. 이 3억에다가 3억 신용을 써서 6억을 투자를 했어. 50% 손실이 난 거야. 그러면 3억 남았잖아요. 3억 갚아야 되니까 0원 된 거야. 단 2번 만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거슬리는 거는 100% 수익과 50% 손실인데 결과가 이상하잖아. 100% 수익과 50% 손실이면 결과적으로 잘했잖아. 근데 몰빵 투자하면 본전이야. 심지어 신용 투자하면은 0원이야. 이거에 대한 뭔가가 갸우뚱해야 된다고.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투자를 해도 수익이 잘 안 나요. 계좌가 안 늘어나. 한 단계 더 나가 봅니다. 한 번은 30% 수익이 나고 한 번은 30% 손실이 무한정 반복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1,000만 원을 투자했어요. 30% 수익이 나면 1,300만 원이 되었어. 1,300만 원에 투자를 해서 30% 손실을 보니까 910만 원이 됐네. 910만 원을 투자해서 30% 수익이 나니까 1,183만 원이 되었어. 1,183만 원 투자해서 30% 손실하니까 828만 원이 되었어. 그림이 이상해. 30% 수익과 30% 손실이 계속 무한 반복하는데 계단은 점점 쪼그라들어 0으로 수렴해.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닫지 않으면 승률이 높거나 승률이 같으면 계좌가 쪼그러든다고요. 더군다나 승률이 높지 않으면 이걸 깨달아서 한 단계 더 나가 봅니다. 확장편. 자, 앞에 거하고 같아요. 100% 수익, 100% 손실, 100% 수익, 100% 손실, 100% 수익, 100% 손실. 자, 100% 투자한 사람, 1억이 2억 됐다, 2억이 1억다, 2억 됐다, 1억 됐다. 무한 반복이겠죠. 자, 신용 쓴 사람들은 1억에다 2억을 투자해서 4억 됐는데 1억 갖고 3억을 투자했는데 50% 손실이니까 3억 남았는데 빌린 돈 갚으니까 빵원이야. 단 3분 만에. 자, 어떤 사람은 50%만 투자를 했어. 1억에 5천만 원 놔두고 5천만 원만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5천만 원 투자해서 100% 수익이 나니까 1억이 됐죠. 아까 5천만 원 남겨놓은 거 더하니까 1억 5천이 되었네. 1억 5천의 절반인 7,500만 원을 투자를 했더니만 절반 잃었어. 7,500만 원 투자해서 3천 얼마를 잃었잖아요. 아까 7천만 원 남겨놨으니까 1억 1,200원이 됐네. 여러 번 반복했더니만 50% 손실 중인데도 계좌가 2배로 늘어난 거야. 이게 정상적이라는 거지, 이게. 100% 수익이고 50% 손실 보면 계좌가 늘어나야 정상적인데 몰빵 투자를 하면 계좌가 절대 안 늘어난다는 거야. 아니, 수익이 더 큰데 100% 수익이 50% 손실이.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수익은 낮은 금액에서 계산된 거고 손실은 높은 금액에서 계산된 거잖아. 근데 이거를 보통은 망각하거나 알아도 무시하거나 뭐 그렇고 하다 보니까 본인은 주식 투자해서 수익을 곧잘 낸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계산을 계산해보면 뭔가 도둑 맞은 것 같아. 그 저도 막 6개월치를
HTS 지난번을 일일이 다 뒤져서 계산해 본 적도 있어요. 저도 초기에 뭔가 도둑맞은 것 같아. 내가 주식을 잘하고 수익이 괜찮은데 괜찮고 왜 쪼그라드는 거야 도대체. 어디로 센 거야 막 이렇게. 근데 이유는 이런 데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들 이해하지 못하면 뭔가 도둑맞은 느낌이 들어. 자, 결과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런 거죠. 절반만 투자하는 사람의 수익률이 가장 좋다.